어제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실종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데요. 네, 관련 내용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공화성입니다.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초기 CCTV 영상이 입수가 됐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짙은 연기가 공장 앞을 가득 채우는데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고 다급히 대피하는 공장 직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튬 배터리 화재지 않습니까?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터리가 폭발이 일어나면 네, 교수님 순식간에 잠시만요. 연쇄적으로 교수님 잠시만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11시 54분쯤에 지금 현장 감식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장 감식을 가고 있는 화면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준비된 교수님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렸던 초기 CCTV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이 질문 먼저 의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의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열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른 배터리로 열이 전달이 되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을 해서 화재가 아주 순식간에 10몇 초간에 화재가 빨리 확산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검경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까요? 네, 화재 감식 자체가 화재 원인을 일단 규명하는 것입니다. 화재 원인을 규명하면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감식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CCTV 영상을 고려했을 때 이번 화재 원인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지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명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 화재 원인이 내부 CCTV를 볼 때 그 배터리에서 처음 시작된 걸 볼 때 배터리가 어떻게 해서 화재가 일어났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배터리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든지 아니면 제조 과정에서 그 결함으로 인해서 이 배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서 고열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터리에 물기가 닿아서 그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된 상태에서 어떤 그 포장 과정에서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그 불꽃이 존재해서 그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이런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잘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불꽃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화재 현장 화면도 보여드렸고 또 목격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막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막 연속으로 들렸다 이런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안에서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웠던 건가요? 그렇죠. 배터리의 특성상 하나의 배터리가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열로 인해서 인근 배터리가 순차적으로 계속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화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유독가스의 양이 엄청납니다. 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벤젠이라든가 톨루엔 이렇게 몸에 아주 유해한 유독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고 또 진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서 즉시 몸이 경직되고 심장마비 등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서 인력 100여 명 그리고 구조견 2마리를 투입한 상황인데 지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색을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2층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2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희생자들도 대부분 2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되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출입구라든가 이런 그 피난로를 그 샅샅이
뒤지면서 수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터리 화재다 보니까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안심하기엔 좀 이를 수 아직은 있습니다. 아니군요. 예, 그 배터리 자체에 열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열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예.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화성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재발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물에 반응을 하면 폭발하면서 유독가스를 내뿜는 게 리튬 전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도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여전히 좀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불산이라든가 이런 유독가스가 많이 체류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관의 안전도 상당히 위험한데 아마 그 구조대원은 기본적으로 그 방화복과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혹시라도 그 흡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 주의를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외부로 배출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대기로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경 한 800m에 있는 그 주민들은 창문을 잘 닫고 또 환기를 시킨다든가 환풍기를 돌려서 환기를 네. 시킨다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그 실내 공기를 잘 정화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근처가 아니라 꽤 멀리까지도 이 유독가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유해물질 안전관리국의 매뉴얼에 의하면 예. 리튬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800m 인근 사람들은 대피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 약 800m까지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를 키운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전체가 철 구조물이지만 내외장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대형 화재마다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자체는 철판과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불에 아주 잘 타고 또 유독가스가 뭐 리튬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그 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이 또 있는 특징을 가진 것이 이 샌드위치 패널인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예.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있는 스티로폼을 불연 재료로 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리튬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공장을 점검할 때는 그 소화 적정한 곳에 잘 비치되어 있는지 뭐 이것은 물로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에 뭐 마른 모래라든지 팽창질석 이런 그 소화약재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약의 사용 방법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처럼 그 배터리를 한 곳에다가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쌓아두다 보니까 화재가 급격히 확대가 됐는데 이런 것을 또 분산시켜서 그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